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변화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들어보셨죠? 나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하루를 버티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현실은 여전히 팍팍하고 내 마음은 공허하기만 하다면 이 영상이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는 매일 당신이 반복하는 생각, 감정, 상상 속 이미지에 반응하며 그걸 현실로 만듭니다. 당신이 무심코 떠올리는 걱정과 두려움, 그 반복이 지금의 삶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장면을 상상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단 한 장면을 마음에 그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진심으로 느끼고 반복할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현실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 위에서 실제로 삶을 변화시키는 시각화 훈련법을 알려드립니다. 단 1초도 낭비하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소중하고 당신의 삶은 반드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이제 바꿀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각화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리는 상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우리의 뇌의 작동 방식, 즉 뇌파를 바꾸는 훈련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어떤 장면을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떠올릴 때 뇌는 그것을 현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깊은 상상이나 몰입 상태에 빠지게 되면 뇌는 알파파 혹은 세타파라는 특정한 뇌파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상태는 우리가 평소 깨어 있을 때의 베타파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안정된 상태인데요. 잠재의식이 더 강하게 작동하고 외부의 자극보다는 내부의 감정과 이미지에 훨씬 더 집중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혹은 잠들기 직전의 상태처럼 마음이 조용하고 상상이 더 생생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린 장면은 뇌가 진짜 경험한 것처럼 저장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해변에 앉아 있는 장면을 반복해서 상상하면 실제로 해변에 간 것과 유사한 감각이 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 속에서 성공을 경험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는 장면을 반복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과 동일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맞는 행동과 감정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시각화는 단순한 희망이나 바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뇌가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리허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 전 수십 번 대사를 연습하듯이 우리가 상상 속에서 원하는 삶을 연습하면 연습할수록 현실에서도 그 장면이 점점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훈련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운동선수나 연예인, CEO들 역시 이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시각화는 단순한 긍정적 마인드가 아니라 실제 뇌를 훈련시키고 잠재의식을 설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당신이 매일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느냐에 따라 당신의 뇌는 그에 맞는 현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떤 장면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이런 뇌파 상태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매우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순간들입니다. 예를 들면 명상이나 기도를 할 때 또는 조용한 밤에 조명을 낮추고 차분한 음악을 틀고 가만히 앉아 있을 때처럼 몸과 마음이 편안해질수록 우리 뇌는 더 깊은 상상과 몰입에 적합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외부 소음이나 걱정보다 내 마음속 이미지와 감정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화를 위한 환경부터 준비합니다. 먼저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몸의 긴장을 풀고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조용한 음악을 틀어도 좋고 향초나 따뜻한 차를 준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공간을 정돈하고 조명을 부드럽게 조절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준비들이 실제로 우리의 뇌를 상상에 집중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상은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연습 전 스트레칭 같은 단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 우리는 일상의 소음을 줄이고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의 장면에 깊이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된 환경은 뇌가 그 장면을 훨씬 생생하게 받아들이게 하며 실제로도 현실처럼 반응하게 만드는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이제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하루 시각화 루틴의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아침 루틴 하루의 설정. 먼저 눈을 감고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보세요.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런 다음 오늘 하루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하루였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마치 영화를 상영하듯이 눈앞에 장면을 펼쳐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쾌한 기분으로 커튼을 여는 장면부터 시작해보세요.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커피 향이 퍼지는 부엌에서 여유롭게 아침을 먹는 모습. 출근길에는 원하는 음악을 들으며 평온하게 이동하고 회사에서는 미팅에서 자연스럽고 자신있게 발표하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발표가 끝난 후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치는 모습도 함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점심시간엔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겁게 대화 나누는 모습, 오후에는 집중력이 높아져서 업무를 순조롭게 마치는 모습까지, 퇴근 후에는 운동을 하고 상쾌한 땀을 흘리는 장면을 그려보세요. 그 후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저녁을 먹으며 웃고 대화하는 장면,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잠드는 모습까지 천천히 머릿속에 그려봅니다. 중요한 건 그 장면을 보는 것뿐 아니라 그 장면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최대한 생생하게 떠올리는 겁니다. 기쁨, 감사, 편안함, 자부심 같은 감정을 느끼면 느낄수록 뇌는 그 상황을 진짜처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현실을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루를 바꾸는 시각화의 힘입니다. 점심 루틴 정체성 회복. 산책을 하며 조용히 걸어보세요. 주변의 소리, 바람, 햇살을 느끼며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이 짧은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을 다시 떠올리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걸으면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그리고 머릿속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어떤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인가요?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나요?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가치를 믿고 사나요? 예를 들어 나는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 맞는 말투나 행동이 무엇일지 떠올려 보세요. 또 나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나 걷는 자세는 그런 나와 잘 맞는 행동인지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행동이 내가 꿈꾸는 미래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는가를 자문해 보세요. 단지 걷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산책은 나의 중심을 되찾고 나의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산책이 끝나면 마음속에 떠오른 단어 한두 개를 메모장에 적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성실함, 자신감, 긍정, 차분함처럼 나의 본질을 상기시켜주는 단어들이 쌓이면 그것이 곧 내 삶의 나침반이 되어줄 겁니다. 저녁 루틴 감사와 통합. 잠들기 전 10분. 오늘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먼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눈을 감습니다. 그 다음 오늘 있었던 일 중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찾아보세요. 꼭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따뜻하게 인사해준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 해가 지는 풍경을 잠시 바라본 것처럼 사소한 순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 감사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마음속으로 떠올렸다면
이번엔 그것을 짧게 메모장이나 노트에 적어보세요. 오늘 점심에 동료가 커피를 사줘서 고마웠다. 퇴근길 바람이 기분 좋았다. 가족과 눈을 마주치며 웃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 같은 구체적인 문장이 좋습니다. 매일 이렇게 감사한 일을 적는 습관은 당신의 뇌가 긍정적인 경험을 기억하도록 훈련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마치 1년, 5년 뒤에 당신이 지금의 당신에게 따뜻한 편지를 써주듯 말입니다. 예를 들어, 수고했어. 오늘도 정말 잘 버텼어. 네가 오늘 노력한 모든 일은 결국 큰 의미를 만들 거야. 내가 늘 너를 믿고 지지해. 같은 말을 속으로 반복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기분 좋은 말이 아니라 뇌의 안전함과 자존감을 심어주는 강력한 감정 훈련입니다. 이처럼 자기 전에 10분은 하루의 감정을 정리하고 감사함과 사랑을 느끼며 잠재의식 속 깊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잠들기 직전에 감정을 안고 수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떠올린 이미지와 감정은 다음 날의 정서 상태와 행동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잠자기 전 10분을 소중히 활용해 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마무리하는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90일 시각화 프로젝트를 조금 더 체계적이고 실천적으로 운영해 보세요. 이 90일은 단순한 시각화 연습 기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를 원하는 삶에 익숙해지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단계적으로 나누어 실천하면 뇌는 점점 새로운 삶의 방향에 적응하고 그에 맞게 행동하고 느끼게 됩니다. 여기선 각 단계를 조금 더 자세히 안내 드릴게요. 111차 나의 현재 감정과 생각을 인식하기. 이 시기는 시각화 훈련의 시작점으로 먼저 현재의 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삶에서 자주 드는 감정은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지 매일 관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일을 할 때 느끼는 감정, 밤에 잠들기 전에 마음 상태 등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하루를 마친 후 오늘 나를 가장 지배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가? 그 감정이 어떤 생각이나 상황에서 시작되었는가를 자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내가 원하는 삶과 어울리는 감정인지도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자주 반복된다면 그것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알아보고 가능한 긍정적인 감정으로 전환하는 작은 시도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 10일 동안은 판단이나 비판 없이 오직 관찰하고 기록하는 데 집중하세요. 하루에 한 줄씩만 써도 좋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거나 색깔로 표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짜 변화의 출발선, 즉 현재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게 됩니다. 1131차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반복 이미지화하기.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단계입니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 행복해지고 싶다는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그 상태의 나가 어떤 모습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는 월 500만 원을 벌고 있다라고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있는지, 어떤 공간에서 일하는지, 하루 일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상상해야 합니다. 미래의 나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나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표정으로 거울을 보나요? 어떤 업무를 하고 누구와 소통하며 어떤 말투로 이야기하나요? 미래의 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고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이렇게 최대한 디테일하게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상상하는 겁니다. 시각화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그 장면 속에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나요? 안정감? 자신감? 자유로움? 이러한 감정까지 함께 떠올릴수록 뇌는 그 장면을 현실처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사고방식과 행동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은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카페에서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조용한 음악과 함께 업무를 시작한다. 일할 땐 여유 있고 집중력 있게 일하며 주변 사람들과 유쾌한 대화를 나눈다. 저녁엔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사를 하며 웃고
감사함을 나눈다,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나리오처럼 써내려가세요. 매일 같은 장면을 반복해도 좋고 더 선명하게 보일수록 좋습니다. 중요한 건 되도록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뇌가 이건 반복되는 현실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점점 더 현실감 있게 쌓이고 그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3161차 감정을 포함한 장면의 디테일을 강화하기. 2단계는 시각화의 깊이를 더하고 장면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연습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앞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한 미래의 나를 떠올릴 때 이제는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까지 함께 체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멋진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다는 장면을 시각화할 때 그 공간의 분위기, 조명,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 옆에 있는 동료들의 표정까지도 하나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자랑스러움, 안정감, 설렘, 만족감, 그 감정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팁은 오감오 감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장면을 그릴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눈.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귀. 냄새는 어떤가요? 코. 손끝에 느껴지는 감촉은 어떤가요? 촉각. 입안에 어떤 맛이 있나요? 미각. 이런 감각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머릿속 장면을 생생하게 그릴수록 뇌는 그 장면을 실제 경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뇌는 감정이 강하게 실리는 순간을 훨씬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그러니 그 장면 안에 있는 당신이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는지를 집중해서 떠올려 보세요. 기쁨, 자신감, 자유, 감사함 같은 감정이 뚜렷할수록 그 시각화는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감정 다이어리를 함께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시각화한 장면과 그 안에서 느꼈던 감정을 한두 문장으로 기록하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실제 하루 동안 내 행동이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같이 적어보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시각화에서 느꼈던 차분함 덕분에 회의에서도 여유를 유지할 수 있었다처럼요. 이런 감정과 행동의 연결고리를 자주 확인할수록 시각화는 단순한 상상을 넘어 실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훈련이 됩니다. 6191차 현실 속 행동과 연결해 실천으로 전환하기. 이 마지막 단계는 이제까지 마음속에서 반복해온 장면과 감정을 실제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바꾸는 시기입니다. 시각화를 통해 상상한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일상에서 하나씩 실천하며 현실로 가져오는 것이 2단계의 핵심입니다. 이 시기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를 넘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매일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람이라는 시각화를 반복해왔다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거나 물을 한 잔 더 마셔보는 것이 그 상상과 연결된 현실의 첫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행동이 작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5분 일찍 일어나기, 감정을 기록하기, 출근길에 감사할 일을 하나 떠올리기 같은 사소한 행동도 시각화했던 나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이때부터는 행동일기를 함께 써보세요. 오늘 내가 한 행동 중 어떤 것이 내가 그리는 미래와 연결되는지, 어떤 감정이 들었는지 짧게라도 기록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 명상 5분, 시각화했던 평온한 하루와 잘 맞았다. 마음이 차분해졌고 업무 시작이 훨씬 수월했다. 이런 식의 기록이 쌓이면 내가 단순히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변화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 1회 또는 2주에 한 번씩 스스로에게 작은 피드백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시각화한 모습과 실제 내가 해온 행동을 비교해보며 잘한 점과 보완할 점을 체크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피드백을 주는 이 시간은
단지 상상을 반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변화의 흐름을 스스로 조정해 나가는 고수의 단계로 나아가는 문이 됩니다. 마지막 30일은 말 그대로 실천의 힘을 통해 상상을 현실로 끌어오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잘 마무리한다면 90일 전에는 단지 막연했던 꿈이 지금은 당신의 몸과 말과 행동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상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저 꿈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작더라도 매일 실천한다면 그건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방향이 정해진 삶은 결국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준비가. 이런 구조적 접근은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시각화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바로 기록입니다. 아무리 멋진 상상을 하더라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지 않으면 쉽게 잊히거나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기록은 단순한 메모가 아닙니다. 내 머릿속 이미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노트, 다이어리 또는 휴대폰 앱 등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시각화한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너무 길거나 복잡하게 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마음속에서 어떤 장면을 그렸는가를 짧고 쉽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아침 햇살이 가득한 창가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마음 편하게 하루를 시작했다. 와 같은 문장이 좋습니다. 머릿속에 그린 장면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글로 적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 다음엔 그 장면에서 느꼈던 감정을 하나하나 적어보세요. 따뜻함, 여유로움, 감사함, 설렘처럼 내가 그 장면 안에서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를 솔직하게 써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자꾸 쓰다 보면 점점 더 섬세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하루 그 감정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이어가고 싶은지를 생각해보고 간단히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마음이 조급해지더라도 그 아침의 여유를 기억하면서 천천히 내 속도대로 움직이겠다. 또는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전해보겠다. 처럼요. 이렇게 장면, 감정, 그리고 실천 다짐까지 짧게 정리하는 습관은 당신의 하루를 훨씬 더 의식적으로 살게 해주고 상상 속의 장면이 실제 삶에 스며들도록 도와줍니다. 이 글을 매일 쌓아가다 보면 단순한 생각 기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각화 성장 일기가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짧게라도 시각화한 내용을 기록하다 보면 그 글들이 모여 나만의 시각화 일지가 됩니다. 이 일지는 단순한 일기장이 아닙니다. 마치 거울처럼 당신의 변화 과정을 그대로 비춰주는 도구가 됩니다. 하루하루 쌓인 기록을 보면 당신이 어떤 삶,